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1월 4주차는 PIE, 아이지넷 묶음과 LG CNS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대했던 아이지넷의 공모가가 하단 미만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민은 좀 덜게 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아이지넷은 1세대 인슈어테크 플랫폼 기업입니다. 인슈어테크란 보험과 기술의 합성으로 보험 산업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해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접목시킨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플랫폼, 전문성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가능한, 그래서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은 시장이라고 합니다. 빅테크는 보험 전문성이 부족할 거고 보험 대리점은 플랫폼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침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아이지넷은 이 인슈어테크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시절에 보험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 산업의 정보 비대칭성을 좀 해결하고 싶다. 보험 설계사는 고객한테 적합하지 않은 보험 상품을 권유하고 고객들은 자신의 보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이런 비대칭성 구조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만 개 이상의 보험 상품 약관을 데이터화시키는 작업부터 시작을 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200만 건 이상의 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와 자체 AI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B2C 개인 거래 플랫폼과 B2B 기업 간 거래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B2C 사업의 중심에는 보험닥터, 보닥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보닥 앱을 실행을 시키면 AI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보험 진단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부족한 보장이 있다고 하면 맞춤 보험도 추천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성향별 최적의 설계사까지 매칭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체결된 보험 보장 내역에 따라서 보험금 청구까지도 가능한 보험 상품의 가입부터 관리까지 소비자 중심의 통합 보험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플랫폼에 대한 성과는 수치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누적 다운로드 200만 건, 매출 기준 국내 인슈어테크 기업 1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25개월 계약 유지율이 95%에 달하고 계약 전환율은 13%, 업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환율이 뭐냐면요. 보닥을 통해서 상담받은 고객이 실제로 계약까지 체결한 비율을 얘기한대요. 매출과 직결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보닥이라는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들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익 구조가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AI를 통해 맞춤형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 기본이고 보닥 전용 상품들은 타사 동일 상품 대비해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가입 조건과 보장 범위를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닥이 업계 평균 대비해서 높은 계약 유지율과 낮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관리의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설계사 입장에선 뭐가 좋으냐? 아까 보닥에서 AI를 통해 최적의 상품 추천이 이루어진 다음 단계에서 설계사를 배정했어요. 그러니까 설계사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창구가 하나 더 생긴 거기 때문에 소득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설계사가 소속된 보험 대리점, GA 입장에서는 설계사 수수료를 줄일 수가 있고 보닥의 플래너 같은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경영 효율을 높일 수가 있대요. 즉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GA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들 윈윈하는 구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보닥 플랫폼 입장에서는 보험 대리점 매출액의 15에서 20% 수수료를 떼어서 받기 때문에 보험 대리점의 매출이 증가하면 보닥 플랫폼의 수수료 매출도 증가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B2C 쪽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B2C 플랫폼으로 검증된 데이터와 분석, 진단 기술들을 집약해서 솔루션으로 개발, B2B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리얼 플랜은 가입한 상품 전체에 대한 보장 내역을 조회하고 또 분석해서 종합적인 진단을 진행함으로써 B2B 고객이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의 고객은 보험사나 증권사, 은행 등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험사, 증권사, 은행이 이 마이 리얼 플랜이라는 솔루션을 거쳐서 고객들한테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클락패스는 마이데이터 연계 솔루션이고요.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보험 가입 정보뿐 아니라 유전자 정보 같은 건강 정보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해서 조회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 진단과 분석을 제공한다는 서비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보험사, 공제회 같은 이 보험 판매 주체들이 주요 고객이 되는 거고요. 이들이 클락패스라는 솔루션을 활용해서 보험 상담과 판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 B2B 솔루션까지도 상용을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매출 현황을 보면 보닥을 통해 수취하는 보험 수입 수수료의 비중이 24년 3분기 기준 86.5%로 압도적으로 높고, B2B 솔루션 매출은 7.6%, 그리고 보닥에서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확장을 한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추천이나 상조 서비스도 제공을 하나 봐요. 거기에서 잡히는 플랫폼 매출은 5.9% 정도로 아직은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회사인지는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실적 점검하겠습니다. 매출 성장 속도는 빠르지만 최근 3개년 영업 적자, 당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영업 흑자와 당기 순이익을 달성하긴 했어요. 흑자 전환. 보닥의 유입 고객이 증가했고 B2B 신규 계약도 증가했고 효율적인 마케팅의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존 보험에 대한 점검,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에 따라서 인슈어테크 시장 전체가 좀 성장을 했다고도 하고요. 네.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적자가 지속됐기 때문에 AA 등급을 획득하고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자, 기술특례 기업이에요. 이번에 확보하는 공모자금으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는 구상입니다. 보험 가입률이 아직 낮지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을 공략을 하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타깃은 베트남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쿠콩과 핑거를 선정했는데 보험 플랫폼인 굿리츠는 비상장이라서 제외했습니다. 쿠콩은 국내 최대 규모의 API 스토어고요. 핑거는 기업 전용 종합 자금관리 플랫폼이라서 사업 내용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둘의 평균 PER은 26.17배를 산출을 했고요. 회사의 26년 추정순이익을 20% 할인율로 현가화시킨 약 110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습니다. 26년 추정치 기반이에요. 주당 평가가액은 9,584원을 계산했고요. 자, 회사 측에서 제시한 추정손익 계산서를 보시면요. 24년 예상 순이익은 0.98억 원, 1억 원에 약간은 못 미치는 수준인데 25년에는 44억 원, 26년에는 110억 원. 도대체 몇 배씩이나 뛰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추정치를 기반으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에 37.39%에서 26.96%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밴드는 6,000원에서 7,000원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공격적인 시나리오 기반의 공모가라 저는 그래서 하단에서 할인을 조금 기대를 해봤던 거예요. 근데 없더라고요.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쟁률은 1138.59대 1, 2097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PI보다는 참여 건수가 조금 더 많았고요. 경쟁률도 조금 더 높았어요. 신청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밴드 상단인 7,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어제 PI는 상단과 하단에 고르게 좀 분포하고 있는데도 상단으로 밀어붙인 거고, 얘는 상단 이상의 비율이 90%를 넘긴 합니다. 네. 밸류를 떠나서 10,000원 미만이고요. 상단 기준으로 유통가능 금액이 300억 원대, 비교적 가볍다라는 조건 때문에 기관들이 그냥 상단으로 간 것 같아요. 네. 일단 받아서 팔아보자. 결국에 공모가는 할인은커녕 최상단인 7,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PI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밴드가 10,000원 미만인 종목들은 공모가가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0.33%, 수량 기준으로 0.40%를 기록했습니다. 전형적으로 경쟁률만 높고 확약은 낮은 크게 의미 없는 수요 예측 결과였고요. 이에 따른 공모 개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7,000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액은 140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76억 원의 사이즈가 됐습니다. 청약은 20일부터 21일까지고요. 환불까지 이틀 걸리고 상장은 2월 4일 PI와 동시 예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17만 5천 원이 필요하겠네요. 신주모집 89.95%와 구주 매출 10.05%로 진행되는데 구주 매출의 주체는 아이지넷 자기 주식이라서요. 해당 금액이 다시 아이지넷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신주모집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시죠. 주식 총수의 29.99%에 해당하는 물량이 즉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383억 원. 네, 상단 기준으로도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 중에서 기존 주주의 비중이 63.43%나 되는데요.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1% 이상 주주, 그리고 기타 소액 주주들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통해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를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죠. 유상증자를 굉장히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발행가액은 525원, 900원, 625원, 837원, 1588원, 2,420원, 4,592원으로 모두 공모가 7,000원보다는 한참 아래입니다. 상장일에 기존 주주의 존재가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밸류 측면에서 괜찮을 것인지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년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고요. 쿠콩과 핑거의 오늘자 시가총액 기준 평균 PER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8,283원, 공모가 7,000원보다 약 18.33% 높은 수준으로 산출이 됐어요. 공모가가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거죠. 25년 추정치 기반인데도 이런 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옥석 가리기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 조건에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은 밸류 상관없이 10,000원 미만이라는 거 딱 하나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가볍다라고 하는 건 유통 가능 금액이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 시가총액은 1,000억 원 미만을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4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적자였고 밸류는 아무래도 또 아쉽습니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고 다들 공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들고 있고요. 동시상장이기도 하고요. 자, 안 되는 조건에서는 애매한 밸류라는 거, 높은 기존 주주의 비중, 적자면서 상단, 동시상장, 거의 다 체크가 되기는 하겠네요. 왜 이렇게 해서 추진하지? 좀 아쉬운 결과입니다. 이게 10,000원 미만짜리라서 수익 가능성이 더 크기는 한데 큰 기대를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조건이 돼버렸어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한 투에 50만 주 배정됐고요. 50% 등급은 8,000주까지 청약 가능합니다. 증거금 2,800만 원. 우대 등급은 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최소 수량은 50주입니다. 증거금 17만 5천 원이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삼양 NC캠의 청약 건수를 참고를 해서 아이지넷의 청약 건수도 16만 건까지는 잡아봤고요.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1.56주, 한 주 또는 2주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 2주 받자고 7,000원짜리 한두 주 받자고 증거금 17만 5천 원을 준비를 해야 되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이지넷, PIE의 환불금은 LG CNS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이지넷과 PIE를 비교를 해서 보면 아이지넷이 더 가볍기는 하지만 기존 주주의 단가나 밸류 측면에서는 또 PIE에 비해서 오히려 좀 불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약간 애매한 것들끼리의 싸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단가가 10,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은 크고 환불까지는 이틀만 소요되는 데다가 경쟁률이 낮을 거라 어쨌든 균등 또는 가성비 한 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이지넷이 하단에서 할인이 됐다면 유통 가능 금액 200억 원대, 시가총액 1,000억 원 미만, 공모가 10,000원 미만 이런 공모주 필수 성공 공식을 다 갖추게 되는 거라 저는 그럴 경우에 더블 정도를 기대해 볼 수는 있어서 요럴 때 LG CNS와 작은 배분을 고려했던 거예요. 근데 상단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큰 메리트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LG CNS의 비례는 그냥 몰빵을 하는 게 무난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이지넷 PIE 2일차의 기대 수익 좀 비교는 해볼게요. 자, 오늘은 요 정도 정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LG CNS의 영상은 정리되는 대로 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